안녕하십니까. 더미래투자연구소 안봉구 팀장입니다. 2024년 11월 19일 화요일 공개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참 오랜만에 방송하네요. 예. 안 팀장도 사람인지라 요즘 많이 게으르진 것 같아요. 그런 것보다도 지금 한두 달 보더라도 시장에 뭐 참담하죠. 뭐 시장 자체가 안 움직여 주는데 그 매일마다 방송해서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을 뭐 이렇게 단기만 안 가더라도 이렇게 갈팡질팡하면서 계속 투자 방향을 바꾼단 말이죠. 그런 초래가 좀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또 동시에 또 말씀 한 번 드린 적 있죠. 어떤 계기가 전환점이 딱 한 번씩 되면은 제가 방송 한 번씩 해드리겠다고. 네. 여러분 지금 손실 엄청 나죠. 제가 이틀 전에 그 어떤 그 밖에 있는 그 중년이시고 뭐 이렇게 투자하면서 상담을 좀 받았는데 투자하는 과정을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냥 요즘에 그런 전화 가끔씩 한 번씩 받습니다. 그분들 마음대로 저도 동감하죠. 근데 이 투자라는 거는 참 냉정한 거예요. 냉정한 거.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뭐, 제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국장 자체가 그래요. 국장 자체가 그래요. 힘이 없는 장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이게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예고를 해드렸어요. 근데 저는 급등세가 지나면 좀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 효과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왜 그냐? 트럼프가 당선됐기 때문에. 그렇죠. 트럼프 정책 공약들 보면은 이제 미국 우선주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미국으로 순수출의 그런 정책적으로 미래가 참 불투명한 것이 높고, 그리고 우리나라 주 산업들이 뭐 자동차나 2차 전지나 미국에 투자 많이 하고 있잖아요. 반도체. 다 트럼프 정책에 그게 다 이게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참 난감해진 거죠. 결론은. 참 저도 뭐라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떠든 지간에 저희도 미 대선 전에 그 포트폴리오가 일부가 그 해리스 쪽으로 저희가 포트를 만들었었는데, 근데 뭐 손실 난 것은 아니고, 그래 지금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부랴부랴 저희가 종목 교체를 한 2주, 2, 3주를 거치면서 좀 조정을 좀 거쳤어요. 뭐 시장 동향이란 그래요. 뭐 누구나 정확하게 방향을 잡을 수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항상 투자할 때 내가 잘못을 그 방향을 잘못 선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럴 경우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제가 그랬었죠. 투자는 뭐다? 기획이다. 기획과 계획을 다 잡고 앞으로 발생하는 일을 다 대비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라는 거죠. 어렵나요?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근데 뭐 돈이란 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벌어지나요? 안 되죠. 결론은 그거예요. 국내 안 되면은 해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도 지금 해외 투자하는 한 1년 반쯤 됐나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저희도 미국에 투자하는 거는 최초에 2023년도 그때쯤에 투자를 시작해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진입한 것은 SMR이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딱 1년 지나서 대선 딱 직전에 10월 달에 저희가 정리해가지고 뉴스케어 파워를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그 페이스북에 올렸으니까 여러분 다 보시다시피 1년 투자해서 560%에서 600%딱 수익 냈어요. 그래서 우리 해외 투자진 한 사람당 20만 불에서 25만 불 정도 수익을 냈어요. 1년 투자해갖고. 그러니까 우리 투자할 때 당시가 그때 3불이었어요. 투자하자마자 1불로 바로 폭락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뉴스케어 파워가 그 뭡니까? SMR 허가됐지만 아직 수주된 건 아니었고, 그때 어느 주 정부가 수주를 받았는데 나중에 그것을 또 파기하고 막 그래갖고, 근데 제 초점은 뭐냐면은 그것도 좋다. 저는 이 미래 비전을 본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마이크로소프트랑, 그리고 뭐, 아마존이랑 그 대규모 그 AI 데이터 센터, 미국은 원천적으로 제조국이 아니어서 전력이 상당히 부족한 선진국이에요. 그럼 전력 뭐로 돌릴 것이냐? 화력 발전소는 절대 아닐 거 아닙니까? 석탄하고 풍력은 더구나 그거는 뭐 전력으로서 공급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고 대형 원전을 짓자면은 뭐 한 10년씩 걸려요.
그 어느 천년에. 제일 합리적인 거 빠르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SMR라고 나는 생각됐죠. 그리고 뉴스케어 파워 최초의 미국 정부에 이게 등록된 기업이고 하다 보니까 기업은 그 자본금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예. 딱 보면은 내일 모레 당장 망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도 많이 투자는 못했어요. 한 사람당 5천만 원. 그때 환율로 따지면은 3만 5천 불 내지 한 3만 8천 불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게요. 그래가지고 저희 해외팀을 때가 딱 해가지고 다른 건 투자 못했어요. 예. 다른 건 투자 못했고 시장 변동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예.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말이 뭐냐면은 이 투자라는 행위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의 조건을 여건을 이렇게 판단해서 근데 이와 1년 동시에 미국에는 SMR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전 6배가 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지 아십니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래서 저 1년여 동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외 투자 규모를 계속 늘리고 있는데 지금 거의 한 3분의 2가 지금 해외로 나가 있어요. 예. 올해부터는 중국도 투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중국도 잘 보셔야 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죠. 중국은 위기니까, 위기 왜 몰라? 저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경제학자들 이런 쪽으로 막 중국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경제학 교수님들 왜 주식 투자하면 성공 뭐 하는지 아십니까? 너무 이런 쪽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성공 뭐 하는 거예요. 그 실전에서 주식을 투자하는 거하고 경제학 이론하고 이는 완전히 딴 세상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투자론하고 이론하고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경제학자들이 좋다 하면은 우리가 팔아야 되고 경제학자들이 나쁘다 하면은 우리가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쓸데없는 거는 TV에 나오는 학자들 이야기 듣는 거. 그 사람들 이야기 절대. 여러분 그거 역사를 보면 아시다시피 중국 내일 모레 바로 망합니까? 아니죠. 그걸로 지금 전 세계 경제 규모가 두 번째로 큰 국가 규모를 갖고 있어요. 일단 투자할 때는 감정을 가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죠? 우리는 투자해서 돈만 보면 돼요. 돈에만 중심을 가지시라고요. 돈의 이론, 돈의 심리학, 돈의 투자학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냐? 중국이 상당히 위인 거 알아요. 누구 몰라. 다 알죠. 그러니까 다 아는 상태에서는 금융시장 자체는 사람 심리가 다 포함되어 있게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부채 많은 거 누구 몰라. 전 세계 사람 다 알아. 그 굳이 뭐 설명할 필요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은 중국이 상당히 나빠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뭔가 좀 이렇게 자본주의 체제가 좀 많이 다릅니다. 그 일정 부분에 정부의 재산들이 많이 이렇게 그 공개 시장 조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거품이 좀 많더라도 정부가 관리하에서 지금 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이나 이렇게 선진국처럼 뭐 갑자기 뭐 이렇게 막 시장 뭐 뱅크런 생긴다든가 그럴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무방비해 두는 것은 그거는 정부의 불신만 일으키니까 공산당도 서민들의 불만을 상당히 무서워하죠. 지금 요즘 문제 많이 생기죠. 10월 달에 부동산도 마이너스 5.9% 나왔어요. 상당히 심각한 상태예요. 지금 중국의 부동산은. 그러니까 10조를 얘기는 했는데 상무위원회에서 많이 부족하죠. 예, 부족합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그 중국 인민은행장애가 이제 시장 규모의 동향 보가면서 계속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발언을 했어요. 그와 동시에. 그러니까 이 10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투입하면서 상황 보가면서 시황 영 안 맞으면 바로 충분하게 계속 투입하겠다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매달마다 이제 LPR 이제 그 중국의 기준금리가 APR이에요. 대출 우대 금리라고 있습니다. 중국은 좀 그것을 기준금리로 삼고 있는데 1년 5년짜리 이렇게 해서 5년짜리가 부동산 대출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내일 또 발표하죠? 뭐 모르겠어요. 뭐 이번 달은 다음 주나 내일 가능성이 난 높다고 봐요. 왜? 지난달에 미국의 중국 부동산 가격 지수가 마이너스 5.9%예요. 예, 참 너무나 심각한 상태죠. 심각하니까 기회죠. 기회죠. 자 봅시다. 자 여기에 이니텍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게 참 기업 잘 보셔야 돼요. 올해는 흑자 전환이 되면서 KD 산하의 자회사인데 얘네가 그 블록체인 관련 기술을 이제 그거 해서 공급하는 이런 그 토큰 전군이나 블록체인이라는가 AI 그런 기술 적용해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기업이다. 근데 최근에 이게 또 뭐 회사를 양도할 수 있다는 또 간접적인 그런 보도도 있고 해서 갖고 이게 어느 쪽으로나 차별적으로나 지금 시장 상황 보니 블록체인도 그러니까 가상 화폐든 가상 자산이든 가상 토큰화는 다 블록체인 NFT 기반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주목받을 수밖에 없어요. 시세 난다는 보장은 못합니다. 근데 이런 기술을 지금 트럼프 직후로 인해 가지고 시장 상황이 이렇게 막 가니까 먼저 자리 가서 잡아놓고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좋아요. 자, 자리 놓고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은 뭐냐, 내가 판단 실수하더라도 손실 날 일이 별로 없어요. 나중에 시장 형성되지 않았다, 그냥 회수하세요. 그러면은 또 다른 거 투자하면 되고. 근데 내 판단이 맞았다 하면은 수익률이 가장 많이 가져가는 거죠. 왜? 제일 싸게 샀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아시죠? 지금 변동폭 시장은 무조건 이게 형성된다는 말을 못 하겠어요.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뭡니까? 그러니까 시장은 좋은데 유동성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사람은 건강한데 마음에 병이 생긴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나라가 정권이 너무 지금 막 이게 정쟁으로 해가지고 국내가 되게 시끄럽잖아요. 이게 빨리 마무리돼야 어떤 이렇게 정권이 내 경제가 좀 안정적으로 돼야 이제 경제적으로 그 민생 경제 쪽으로 이 정책이 좀 이게 돌아서고 하겠는데, 참 이게 언제까지 참 그렇습니다. 다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보면 아이온큐라고 기업이 있어요. 대표적인 뭡니까? 거기 한 달 만에 엄청나게 한 3-4배 올랐어요. 예. 6불에서 20 몇 불까지 지금 30불 가까이 오나. 예. 지금 그 정도예요. 한 달 사이에. 미국의 동향은 양자 컴퓨터가 엄청나게 성장 기반을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똑같다는 것보다도 주도하는 그 기업이 우리넷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양자 암호화에서 이제 기술 개발하는 상당히 뭡니까? 시스템 중에서도 그 데이터 센터라든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군사하고 민간 기업에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규모로 이렇게 뭡니까? 기술을 적용하면서 지금 엄청나게 돈 잘 벌고 있는 회사면서도 양자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야네하고 또 누가 있냐면 SK하고 같이 개발하고 있는 그 KCS라고 있어요. KCS. 근데 이 둘 중에 하나인데 테마로는 이게 더욱 뜨고 있어요. 근데 기술적으로는 우리넷이 더욱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개 다 돼요. 하나 선택했어서. 그리고 굳이 이런 기업들은요, AI 세계에서는 이제 양자 퀀텀 기술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지금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시대 흐름이에요. 주가 7,000원이죠. 6,000원 뭐 어때? 5,000원 뭐 너무 고맙고. 이런 식으로 가져가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기업 중에 제가 이 과거에 또 말씀드렸던 기업이 뭐가 있었습니까? 미래에셋 벤처 투자. 그렇죠. 제가 잊어먹으시면 안 되죠. 제가 계속 많이 제가 여기 있을 때도 설명드리고 여기 있을 때도 설명드리고, 근데 한참 설명 안 드리냐, 여기 밑에까지 들어왔다가 또 여기까지 또 왔죠. 그렇죠? 어쨌거나 제가 이 종목을 설명할 때 220선 아래에서 5천 이하에서는 가장 매집 좋은 구간이고, 그러니까 중간 징점은 4,500이고 최악의 상황은 금융위기가 터지면은 밑에 3,000원 이하까지 떨어지면 이때는 더욱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제가 이런 결론 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은 뭐 별거 아니에요. 미래는 AI 세계다. 맞죠? 오케이,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나, AI 벤처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예요. 우리나라에서 규모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야네가 일론 머스크 산업에 규모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스페이스 X하고 그리고 XAI 다 투자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어쨌거나 참 너무 좋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여러분께서 기술적으로 분석해가지고 뭐 상당 어쩌고 하다 어쩌고 일문은 진짜 밉죠. 밉죠. 능력 있으면 싸게 사세요, 그냥. 그러니까 싸게 산다는 자체가 뭐 딱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만약에 진짜 금융위기 확 발생하고 이게 3천 떨어지다 그럼 땡큐죠. 왜? 벤처 기업의 투자 규모가 변했으니까 안 변했으니까 안 변했죠. 시작했으면 이제 곧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싸게 사면 능력이죠. 근데 지금 일론 머스크의 모든 정책들이 지금 강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지금부터 조금 주목해서 편입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트럼프 정책에 관련해서 지금 방향을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자율주행도 얘기해 드려야 하는데, 이게 참, 자율주행은 나중에 봅시다. 우리나라에 만약에 제보고 그러니까 지금 바로는 아니더라도 나중에 꼭 투자해야 한다면은 SOS 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벤처 투자.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고정형 라이더 만드는 기업이죠. 지금 벤처 단계라서 기업의 재무 가치는 볼 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뭡니까 고정형 라이더 중에서 고정형 라이더가 우리가 지금 중국한테도 뒤처지고 있어 지금.
지금 참 우리나라 진짜 큰일 나긴 큰일 났어요. 예. 좀 정부에서 좀 바싹 좀 산업 구조 조정을 빨리 해야 하는데 계속 정치하는 사람들이 전쟁하고 있으니까 참 저도 머리 아프네요. 예, 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상가가고 단가가 높아요. 저는 이 기업을 잘 보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계속 떨어지기만 원했어요. 예. 한 3,000원, 2,000원 들어오면 무조건 그때 가면은 그냥 쓸어 모으는 거죠. 이런 것은요 뭐냐면은 미래 차세대 기술을 이제 집약형이잖아요. 그렇죠? 벤처기업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싸게 사야 돼요. 지금 8,000원 너무 비싸. 너무 비싸 솔직히 말해서. 예. 나중에 진짜 좋은 기회에서 싸게 거래되고 있을 때 그때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십시오. 자율주행은. 기타는 뭐 아직 뭐 그럴만한 그게 아직 형성된 기업. 근데 현대차에 사내 벤처들이 좀 있어요. 그런 기업도 좀 볼만하고. 아셨죠? SOS랩이 현대하고 삼성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사업, 뭡니까, 협력 관계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가 아니라는 거, 찐이라는 거죠. 요즘에 보면은 바이오 산업들 막 사기치는 그 벤처 기업들이 많죠. 그런 건 아니에요. 확실한 기술을 선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벤처 기업 투자하실 때는 여러분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 안에 자산의 벤처 투자하면 또 안 팀장이죠. 예. 손 되는 것마다 막 몇십 배씩, 몇 배씩 다 수익을 냈으니까. 그게 투자하다 보니까 경험이 생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세히, 근데 이렇게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괜히 내가 또 이런 조건을 말씀드리다가 여러분 혼자 찾다가, 이런 기억이네. 또 괜히 획 들어가다가 또 뭔가 또 잘못돼가지고,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벤처라고 또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장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하게는. 지금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 그리고 개별 종목 한 두 개 더 말씀해 실적주들. 상당히, 그러니까 이런 불경기 중에서 엄청나게 실적을 성장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개별 기업들이 좀 있어요. 자, 이것도 제가 이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기업들이 좀 약간 하나, 에스텍. 생각나십니까? 이게 에스텍이 뭐냐면은, 우리가 삼성이 몇 년 전에 미국의 하만을 인수 있잖아요. 그냥 하만이 지금 실적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데 그 성장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만이 이제 스포츠카라든가 그런 대형 그런 이제 고급차에 이제 스피커를 이제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인포테인먼트하고 그게 성장을 기록한 거예요. 그게 스피커의 협력 파트너 국내사가 누구냐면은 에스텍이에요. 에스텍. 그러니까 에스텍이 지금 얼마나 성장했냐면 2023년에 주당 순이익이 1,990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분기까지가 얼마 나오냐면 4,300원 나왔어요. 4,300원. 주당 순자산 19,000원이고 영업률이 10.5%.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하만을 통해 가지고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실적으로 보더라도 좀 사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안에 배당은 2023년에는 500원 줬어요.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 지금 봅시다. 한번 찍고 갈까요? 배당 성향이 낮지는 않은데 시간 몇 시요? 아하. 조금만, 이거 개별 종목만 바로바로 하고 마감할게요. 배당 성향이 20%네요. 20%, 25%, 이 정도네요. 그러니까, 올해는 5천 이상 나왔으니까 배당 성향 20%면은, 1,000원이네. 잘못 계산했나? 배당상 25%면은 그럼 얼마요? 1,300원이고. 상당히 괜찮은데요. 한번 보도록 하세요. 지금 주가가 10,000원밖에 안 돼요. 완전 끈값이죠. 예. 이 단순히 이제 실적 성장 개별주예요. 예. 안전하게 하려면은 이 불경기에 다 돈을 잘 못 버니까 돈 버는 기업들이 좀 가치주로 분류돼가지고 연말에 또 배당도 받고 안전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걸 좀 보도록 하십시오. 예? 아셨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제가 평소에 계속 말씀드렸던 그 코메론. 이게 미국의 매출이 지정되어 있어서 앞으로 미국에서 금리 내리면은 또 상당히 수혜가 될 거예요. 3분기 실적 역시 제가 예상대로 한 거 실적이 상당히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급등을 했고 10,000원 이하에서 매집하라고 했었죠. 2023년은 1,700원. 올해 3분기까지가 2,050원. 벌써 2023년 한 해 그 주당 수익이 훨씬 초과했죠. 야는 영업이율도 높아요. 27%, 30% 가까이 되고 주당 순자 25,000원. 주가가 10,000원이니까 공고 사업하는 거 알죠? 줄자 사업이 대부분 매출을 차지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이전에 이게 제가 페이스북에 딱 한 번 올렸었는데 개별 종목으로
올리고 나서 주가가 떨어졌어요. 아유. 주가가 떨어졌는데 떨어졌다고 해서 무서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뭡니까? 외국 사람들이 워낙 달러 강세다 보니까 환차익 때문에 주식을 좀 많이 팔았어요. 좀 팔다 보니까 좀 영향 받은 것인데, 근데 실제적으로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은 뭡니까? 도료. 이게 작년부터 야네가 자동차 도료 사업에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3분기부터 이게 매출이 끙충끙충 성장하면서 지금 거의 절반 가까이 매출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가 그분 뭐라 해야 되지? 아무튼 자동차의 아무튼 도료 반사광을 그거 막아주는 그런, 요즘에 자동차가 좀 디자인이 여러 가지 색깔로 많이 나오잖아요. 이 야네가 공급한 거예요. 야네가 도료. 이게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이게 작년부터 매출이 좋아지고 있는데, 작년에 2023년도에 주당 수익이 330원이었는데 올해 4분기까지가 620원 나왔어요. 3분기에 벌써 작년에 주당 수익이 한 배 이상이에요. 이 자동차 도료 성장에서 급격히 성장한 관계로 해서 기업이 완전히 턴라운드 된 거예요. 주당 순자산이 8,200원, 연금 이익률이 17%예요. 그럼 왜 주가 왜 떨어지냐? 외국 놈들이 환차익 때문에 판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외국 사람 단타쟁이들이 지네가 손실 보기 싫으니까. 지금 4,000원 이하 내려왔잖아요. 가격이 너무 메리트죠. 근데 개별 종목이에요. 변동포 시장은 이런 실제 가치를 반영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괜찮다. 이게 제가 자세히 뭡니까? 그것을 이제 해보니까 이게 한 번 시장이 형성되면 장기로 간대요. 그런 특성이 있대요. 도료 시장이. 우리나라 몇 개 안 된대요. 야네가 주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또 어디가 잘 나가냐면은,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 실리콘 알죠? 우리나라 1위 실리콘 기업. 불티나게 장사 잘하고 있어 지금. 근데 시장은 몰라. 그러니까 뭐 특별히 호재가 없다 보니까 시장이 주목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라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주목 안 할 때 좀 사도 개별 종목입니다. 적은 금액으로 사두셨다가 반영될 때까지 좀 기다려주면은, 야네가 실리콘 고무 우리나라 1위 교류. 이 실리콘 고무 어디에 많이 쓰냐면, 앞으로 우리가 주목하는 게, 앞으로 이제 이제 전력 같은 거 있잖아요. 전력 장치, 뭐 전선, 이게 실리콘 전선에도 많이 들어가요. 전자부품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뭐 발전, 소방, 화재, 아무튼 고부가치 이런 산업적으로 좀 확장되고 지금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HRS. 2023년에는 740원, 2023년 올해 3분기간 680원, 7,700원 주당 순자산이고 연금 이익률이 얼마? 19%예요. 19%. 이런 경기에서 19% 나왔다는 거는 완전히 그거죠. 우리나라 실리콘 고무 중에 1위예요. 1위. 원가도 지금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렇습니다. 코메론하고 에스텍이 가장 좋네요. 결론을 보면. 자, 이런 개별 몇 개 기업도 있긴 하는데 나중에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은 에스텍하고 코메론을 좀 위주로 보도록 하십시오. 개별 종목 중. 자, 이렇게. 오케이. 오늘은 1시간 반 했네요. 워낙 오랫동안 또 하다 보니까 할 말도 많고 해서 제가 좀 필요 없는 말을 좀 많이 했습니다. 투자 단기에서 수익 얼마 낸다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가 않아요. 시장의 흐름을 좀 보는 뭡니까? 마인드와 연습을 부단히 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투자해야 하고, 결론은 여러분 주식을 더 많이 벌으면 안 팀장이 사례잖아요. 저희 최근에 투자는 다 1년 이상씩 투자해가지고 몇 배씩 수익 낸 거예요. 그럼 그 중간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비슷하다 보니까 계속 헷갈리네요. 죄송합니다. 2023년 10월달 이쯤에 산 거예요, 우리가. 이쯤에 3불에서. 근데 사자마자 1불까지 확 떨어지다가 이게 한 2, 3개월 형성되다가 이게 뭐라 해야 될까? 이게 도표 이렇게 해서 근데 실전 차트 보면 이게 막 이래요. 막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 변동폭이 엄청 큰 거예요. 여기서 2, 3불에 7불 올라갔다가 또 5불까지 떨어졌다가 또 12불 올라갔다가 6불까지 떨어졌다가 그다음에 여기서 또 직방 6불에서 20 몇 불 치고 간 거예요. 22불은 이제 대선 직전이다 보니까 그래 해가지고 우리가 560% 수익을 냈어요. 한 사람당 4만 불 투자했고 그래서 한 사람당 이제 한 20몇만 불 수익을 냈어요. 그러니까 환차익으로 한다면 거의 3억 정도 그렇게 수익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한두 번 이렇게 수익 낸 거 아니에요.
그 결론은 뭐냐면은 시장 경제를 이렇게 잘 보시갖고 시대 흐름을 잘 타면은 미국이니까 또 저렇게 수익 나오는 거예요. 참 국내 투자에서는 좀 그거 하긴 하는데 예. 그래서 제 제안은 그래요. 뭐 미국도 앞으로 변화가 나타나겠죠. 근데 미국 워낙 유동성이 성장 지금 잘하고 있고 모든 전 세계가 다 주목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미국은 좀 투자해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아무나 투자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겠죠. 투자 경도 중요하겠고 뭐 어떤 뭐 좀 투자에 그런 기이 좀 있으시면은 근데 그 아무나 해외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제 기준은 1억부터예요. 금액이 너무 작으면 투자 못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는 그 이제 환자 그 뭡니까 우리나라 화폐 단위가 너무 많이 떨어지가지고 달러 바꾸기가 또 시점이 좀 애매모호해요. 어쨌든 뭐 투자하실 생각 있으시면 나중에 개별로 상담 주세요.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